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대 특검 수사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기각 사유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인데 법조계에서 좀 이례적인 기각 사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체포영장을 판단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즉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가 되면서 실제 이 소환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과 다르게 체포의 경우에는 조사를 위해 체포해 오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를 해와서 구금을 해오듯이 구인을 해와서 조사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과거에 소환을 수차례 요청을 했고 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불응했다라는 부분이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오랜 시간 재직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좀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소환 요청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소환 요청이 없었고 나는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법원이 전격적으로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경찰은 나한테 출석 통보를 3번이나 했지만 특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냐. 경찰과 특검은 다른 별개의 수사기관이다 이런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같은 사건을 그냥 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교하게 법적인 주체를 살피자면 다른 주체가 소환을 통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의 입장은 그거죠.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특검이 전혀 없었던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그대로 이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봐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그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소환 불응과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을 해석을 할 때에는 굉장히 그 해석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 그러니까 특검과 경찰이라는 수사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법원은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한 이후에 단 한 차례라도 만약에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불응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의도를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소환 통보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영장 청구를 했던 그런 부분은 기각의 가능성을 조금 높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검이 그러면 체포영장이 기각될지 정말 몰랐을까? 그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거 아니냐. 어쩌면 특검의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지 체포영장 발부가 목적은 아니었다. 이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실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자체로 특검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첫 번째로 이제 발부된다라는 뭔가 성공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체포된다라는 의미는 불러서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제한은 있지만 그 시간 제한된 상황 안에서 자유롭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발부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도 특검 측에서는 딱히 손해가 아니다라는 분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장 청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는 특검의 수사에는 모두 다 응하겠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그 대답을 이끌어낸 이후에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고 실제로 불응하는 그러한 뭐 제스처가 있다라든지 실제 불응해서 약속을 잡아놓고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그때에는 재청구의 사실 명분을 정확하게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발부가 되든 발부가 되지 않든 어느 쪽이든 손해볼 것은 없었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서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지금.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검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은 출석 방식 협의 안 해도 나는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입장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강하게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9시 안 된다, 10시 안 된다, 뭐 아니면 지하가 아니면 난 못 가겠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출석에 불응한다라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갈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놓고 다만 특검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에 대해서 수용해서 내가 응해주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아침 9시에 출석하는 것과 10시에 출석하는 것과 큰 시각에서 봤을 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지상으로 가겠다, 본인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법원 출석을 할 때마다 매주 지금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고 헌재 출석 때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큰 뭐 영향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특검의 조사에 임하면서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뭐 신경전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만큼 내가 소환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들어줄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좀 읽힙니다. 앞서서 체포영장 그 청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사에 이렇게 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는 안 돼. 그 법원에서도 발부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특검하고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일 아침에 지하 주차장까지는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하 주차장 앞까지는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특검의 일부 인력이 나와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거기까지 간다라든지 아니면 특검에서도 정말 강수를 둔다라고 한다면 약속된 장소로 그냥 알아서 와라라는 식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 출입은 뭐 내가 특검 입장에서는 일부 뭐 협조라든지 동조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뭐 약속된 장소로 시간을 지켜서 와라라고 이제 강수를 둘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조사가 그래도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더 볼 수 있겠고요. 조사가 과연 잘 이루어질지는 오로지 윤 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그래도 몇 마디 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일부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됐을 때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몸은 그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거든요. 그냥 출석만 해 있는 상황이었지 나는 묵비권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비권 자체를 물론 수사기관 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상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내지는 소환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이제 기본권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불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겠고 특검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출석만 했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내일 출석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조사실까지 갈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묵비권을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까지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출석할 때 다 TV 생중계까지 됐어요. 그리고 입장 발표까지 했거든요. 근데 본인에게만 특혜를 달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러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딜 통과해서 가겠고 시간은 몇 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뭐 감안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 출석, 첫 검찰에 출석할 때 다 이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 통과하는 모습까지 지상으로 해서 다 생중계가 됐고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라는 이제 사과의 이야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를 비추어 보자라고 한다면 뭐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취지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예우를 갖춰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해달라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수사에 비추어 보거나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결국 특혜 요구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받아줄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특검의 뭐 결정 사항이다라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지금 8번인가요?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수사 받으러 갈 때는 공개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내용 자체를 보고자 한다면 뭐 법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내용은 사실 뭐 공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그 법정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뭐 범죄 혐의를 좁혀가는 구체화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비공개하는 것은 원칙인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 내지는 조사실까지 이제 가는 그 통로에 대해서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 재판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검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특검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라는 판단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조사하는 경우하고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그냥 뭐 출석을 해서 조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이라든지 뭐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와서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48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한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구금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신구속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체포까지만 하면 족하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조사받는 것과 아닌 것에는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요. 구금이 되어 있다 아니다만 다르겠지만 조사를 하는 입장,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는 48시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조사의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온 경우에는 별건 수사는 우리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혐의로 잡아와서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물어본다라든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다만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조사받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일부 허용이 됩니다. 앞서서 그 체포영장 기각이 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시간적인 거나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넓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개진하는 입장 측에서는요,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가 불렀을 때 와서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가고 다시 와서 조사받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48시간이라는 그런 뭐 촉박함도 없고 그리고 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 내란 외환죄 그리고 뭐 그 추가적으로는 뭐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한 없이 다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개진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자료 수집이 됐고 증거 분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뭐 미진한 부분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된 부분 그럼 가리지 않고 이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라고는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잘 이제 불렀을 때 오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 지금 초반부터 세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번 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뭐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도 한 번 소환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그리고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동의를 받고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한 번 뭐 소환하고 그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조사 방법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받고 있는 혐의도 많고 그리고 내란 특검 자체가 출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내란죄 자체도 지금 엮여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범 지휘 내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뭐 굉장히 많은 연결관계의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그걸 맞춰보는 작업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뭐 대질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환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안 나오면 체포영장 재청구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쨌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고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 윤 전 대통령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밑에 다른 여타의 사람들까지 다 이제 뻗어나갔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그 가장 핵심 인물을 소환하는 것은 뭐 수사의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뭐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 뭐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뭔가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여타의 참고인 내지는 다른 피의자들도 소환을 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의 비화폰 서버를 이미 제출했잖아요. 그걸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지휘부와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이거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발을 한 내용은 공무상의 이제 비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경호처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경호 대상과 관련해서 비화폰으로 통한 내역이라든지 목록 같은 경우에는 경호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 국가적인 기밀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든지 적법한 영장에 의한 수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 기밀을 넘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누설한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한 것인데요. 법적으로 본다라면 일정 정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적법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막바로 어떠한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뭐 다양한 수사기관 뭐 여러 기관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 과정 중에서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그러한 고발의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잖아요. 내란 특검 1호 구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증거인멸 우려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컸고요. 법원이 실제 발부를 하면서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있을 때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될 때에는 그냥 풀어주면 사실 좀
법원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조건부 보석을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집에서만 있는다, 누구 관계 당사자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그래도 법원에 이러한 재판에 협조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 표명이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어차피 나 며칠만 기다리면 구속기간 만료되고 그때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나가서 내가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굳이 왜 서약을 하고 나가느냐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나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영장을 검토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증거인멸에 고의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나 아무나 만나고 다니겠고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도 만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풍기는 것이거든요.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관계들이 쌓여왔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건이 중대하다, 혐의가 중대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비공개 소환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조사할 건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오늘 퇴원을 하고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단이 비공개 소환을 특검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 사실이 아니다.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영장은 안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정말 청구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구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 자체도 소환에 불응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서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내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라도 내가 소환에 응하겠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석하자면 본인의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여타의 특검 입장에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는 그러한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그런 측면,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직 해병 특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이 그 사고 당시 CCTV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 2년 전이죠. 그 최상병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인데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로 입수를 했고 이후에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특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는데 이 영상을 포함해서 초기 수사 기록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이 최희병 특검의 경우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특검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 사건 관련된 사안이고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이 최희병의 안타까운 죽음 관련한 그러한 전말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영상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뭐 물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이제 영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영상을 포함해서 초기에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혹시나 수사 기록 중에 일부러 누락한 것은 없는지 내지는 수사 기록이 경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을 거듭하면서 일부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은폐하려고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박정원 대령 관련된 수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기록도 특검이 다 분석을 해서 관련된 증거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정원 대령 말씀을 하셔서요.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항소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 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 지금 박정원 대령이 받고 있는 그 항명 혐의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수사 기록을 입첩해라, 입첩하지 말라 여타의 그러한 명령 지휘의 경우
경우에는 사실상 부정한, 불법적인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의 제기하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다. 즉 여기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항명죄로 볼 수는 없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의 유지가 공소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항소를 취하게 되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대 특검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